이번 사연은 쓰니님 친정이 부자니까 쓰니님이 시댁을 위해 팍팍 써야 한다며 괴롭히던 신우를 시부모님 앞에서 대성통곡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말하는 있는 집 딸로 태어나 남부럽지 않게 자란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어릴 때부터 제 주변엔 늘 질투 섞인 시선들이 많았어요. 제가 성격이 모난 것도 아니고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는 편도 아니었지만 그냥 부모님이 사업을 크게 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기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용돈 액수 가지고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별것도 아닌 일로 저를 나쁜 애로 몰아가는 일을 반복해서 겪으며 그 이유를 몰라 한참 힘들었습니다. 내 외모, 성격, 뭐가 문제일까 생각하다가 나중에 결국 깨달았죠. 세상엔 남의 행복을 자기의 불행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사업으로 바쁘셨지만 저를 금지옥엽 키우면서도 자립심은 확실히 심어주셨어요. 저도 부모님 돈으로 평생 놀고 먹을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정말 독하게 마음먹고 고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돈 많은 집 딸이 뭐하러 사서 고생하냐는 소리가 공부에 대한 저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곤 했지만 저는 친구들도 다 끊고 도서관에서 살았어요. 결국 운 좋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월급을 받게 되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정말 대견해 하셨죠. 합격하고 나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떤 배경에서 자랐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성실하게 일하는 신입 공무원인 줄로만 알았죠. 결혼 얘기가 오갈 때쯤 제가 저희 집 형편을 솔직하게 말했더니 남편이 농담처럼 자기 인생 대박난 거냐며 좋아하더라고요. 그 후 지금까지 남편이 했던 말과 행동을 보면 남편이 그때 했던 말은 순수한 농담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가진 배경 때문에 남편이 저를 다르게 볼까봐 걱정도 했지만 오히려 남편은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우리 힘으로 시작하자는 제안했던 사람이었고 저는 그 모습이 좋아서 결혼을 선택했어요. 제가 공무원이 되기까지 얼마나 피눈물 흘리며 공부했는지 우리 집이 어떻게 일궈진 집안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오직 저를 괴롭히겠다는 일념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신우가 있었어요.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시부모님을 뵀는데 솔직히 처음엔 나 진짜 시집 잘 가나 보다 싶었어요. 시부모님이 정말 쿨하시다 못해 무심할 정도였거든요. 아버님 생신 때 생신상을 차려드리겠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비웃으시면서 사회생활 하느라 바쁜 애가 무슨 음식을 하냐? 나가서 먹자! 하셨고 식사비도 아버님이 선물 받았으니 밥값은 당신이 내야 한다며 카드를 긁으시는 분들이었어요. 주변 친구들이 다들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고 난리였죠. 그런데 문제는 신우였습니다. 신우는 상견례 전부터 제 번호를 따가더니 사사건건 전화를 해서 간섭을 시작하더라고요. 신혼집 위치부터 가구 브랜드, 심지어 결혼하고 나서 애는 언제 낳고 가계부는 어떻게 쓸 건지까지 본인이 결정을 내려주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동생을 너무 아껴서 저러나 보다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려 했었어요. 근데 신우는 만나면 만날수록 저를 대하는 태도가 묘했어요. 대놓고 싸우자는 건 아닌데 은근히 사람 속을 긁는 화법 있잖아요. 남편이 대기업 다니니까 우리 동생은 어디서 가서 빠지는 조건 아닌데 라며 칭찬하는 척하다가 제 쪽을 슬쩍 보면서 요즘은 공무원도 박봉이라 맞벌이해도 힘들다더라. 그래도 우리 동생이 많이 버니까 다행이지. 이딴 소리를 툭툭 던지더라고요. 제가 친정 배경을 말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집 딸인 줄 알고 우리 동생 같은 남자 만난 걸 고맙게 생각하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정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눈치도 없이 누나, 얘는 공무원 되려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신우는 공부 좀 못해도 공무원은 다 하잖아. 이러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신우의 그런 말과 행동에 관심도 없으신데 혼자서만 무슨 시댁의 대표자로서 며느리 길을 죽이려는 듯 달려드는 꼴이라니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신우의 태도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이 저희 집 형편을 신우에게 슬쩍 얘기한 뒤로 신우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사건건 부자친정을 들먹이며 저를 무슨 ATM기 취급하기 시작한 거죠. 한 번은 시댁에 갔는데 신우가 대뜸 저를 거실로 불러내더니 가전 카탈로그를 펼쳐놓더라고요. 올케,
이번에 우리 엄마네 세탁기랑 건조기 좀 바꿔드려야겠어. 보니까 소리도 크고 너무 오래됐네. 이런 거 보면 자식이 나서는 거야. 이런 것도 내가 일일이 가르쳐야 하나? 하면서 제가 답답하다는 듯 한숨까지 쉬는데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가 바꾸고 싶어 하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정작 시어머니는 옆에서 질색을 하시며 야, 멀쩡한 걸 왜 바꾸냐?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며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우는 제 팔을 툭툭 치면서 기분 나쁜 미소를 짓는 거예요. 아유, 엄마는 원래 저러는 거고 올케는 눈치도 없어. 부잣집 정도 쓰면서 시댁 가전 하나 싹 안 바꿔줘. 있는 집 딸이라더니 생각보다 되게 야박하네. 이러더군요. 제가 그냥 웃으며 넘기려니까 올케네 부모님 사업하신다며 그런 집에서는 사위 집안에 이 정도는 우격다짐으로 해드리는 게 예의 아니니? 이러는데 저 정말 살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처음 본 것이었습니다. 제가 공무원 월급 뻔히 아는 남편이랑 우리만의 힘으로 결혼해서 알뜰하게 살고 있다는 건 안중에도 없고 그저 친정이 잘 사니 네가 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본인이 사고 싶은 명품 가방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 요즘 유행인데 올케는 부모님이 용돈도 많이 주실 텐데 이런 거 하나쯤은 가뿐하지 않아? 라며 자기 것까지 사달라는 눈치를 주더라고요. 제가 단호하게 저 공무원 월급으로 제 용돈 써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어김없이 신우는 있는 것들이 더한다더니 딱 그 꼴이네. 이런 식으로 중얼거렸어요. 시부모님은 아무 욕심도 없으신데 중간에서 신우가 제 친정 배경을 볼모로 잡고 저를 돈도 안 쓰는 인색한 며느리로 몰아가는 그 뻔뻔함, 사돈이 잘 살면 덕을 봐야 한다는 신우의 논리는 어느 나라 논리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우의 열등감은 단순히 돈 문제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제가 그 힘들다는 공시 공부에서 당당히 합격했다는 사실이 본인한테는 엄청난 발작 버튼이었나 봐요.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도 제 직업을 후려치지 못해 안달이었거든요. 물케, 요즘 공무원 박봉이라 편의점 알바랑 별 차이 없다던데 사실이야? 내 친구 사촌도 공무원 하다가 때려치웠대. 비전이 없다나 뭐라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기본이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그냥 웃으면서 그래도 저는 제 일에 보람 느껴요. 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신우는 한술 더 떠서 주변 사람들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키워요. 아휴, 올케는 친정이 든든하니까 취미로 다니는 거지. 진짜 생계형이었으면 그 돈 받고 어떻게 다녀. 근데 세상 사람들이 참 웃겨. 요즘 누가 공무원을 급으로 쳐주나? 예전에 나 1등 신부감이었지. 지금은 그냥 가늘고 길게 가는 박봉 직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 요즘 젊은 애들 공무원 지망생 없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에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면 제 학벌까지 끌고 와요. 하긴 올케가 그 부잣집에서 과외도 많이 받았을 텐데 대학 수준이 별로니까 그 정도 직업이라도 감지덕지인 건가? 우리 동생처럼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랑 수준 맞추려면 올케가 집안일이라도 더 완벽하게 해야겠다. 그치? 더 기가 막힌 건 신우가 자기 친구들이랑 있을 때 저를 어떻게 말하고 다니는지 우연히 듣게 되었을 때였어요. 제가 공무원 합격한 건 쏙 빼놓고 우리 올케는 공부를 못해서 내 동생보다 훨씬 학벌이 딸리는데 집이 좀 잘 살아서 부모 믿고 나댄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내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한숨 쉬어가며 도서관에서 보낸 시간들을 운 좋게 집안 배경으로 얻은 자리로 둔갑시키고 제 직업을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별 볼 일 없는 일로 치부하면서 자기 기분이 좋아지나 보죠. 본인은 정작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없으면서 말이에요. 저희 남편은 참 우직하고 자상한 사람이에요. 결혼 전부터 둘 다 일하는데 집안일은 당연히 나눠서 해야 한다며 본인이 먼저 가산 분담표를 짜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리는 제가, 청소와 분리수거 등 힘쓰는 일은 남편이 맡기로 합의를 봤죠. 그런데 이 평화를 깨뜨리는 불청객이 바로 신우였습니다. 신우는 수시로 저희 신혼집에 들이닥치거나 영상통화를 걸어대며 자기 동생이 혹시라도 집안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감시하더라고요. 한 번은 퇴근하고 남편이 앞치마 두르고 거실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데 예고도 없이 신우가 들이닥쳤습니다. 그 장면을 보자마자 신우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어머 올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내 동생이 왜 청소기를 들고 있어? 대기업 다니면서 밖에서 큰일 하는 사람을 집에서도 부려먹는 거야 지금? 이러길래 기가 막혀서 제가 지금 막 둘 다 퇴근했고 가사를 분담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신우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올케는 공무원이라 일도 일찍 끝나고 머리 쓸 일도 별로 없잖아. 우리 동생은 얼마나 피곤하겠어. 쥐꼬리만한 월급 가져오면서 동생한테 집안일까지 시키는 건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니? 올케가 좀 지치면 몸이라도 더 움직여야지. 그 말을 듣고 남편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니 누나는 신경 끄라고 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신우는 그 뒤로도 수시로 남편한테 전화해서 올케가 또 뭐 시키냐? 너 손에 습진이라도 생긴 거 아니냐? 이러면서 자상한 누나 코스프레를 하더군요. 심지어는 저희가 주말에 같이 장 보러 간 사진을 SNS에 올렸더니 바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남자가 주말에 쉬어야지 무거운 짐 들고 마트나 돌아다니고 동생아 네 팔자가 참 기구하다. 본인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남의 집 부부 생활에 사사건건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 기본이고 저를 마치 자기 동생 등골 빼먹는 악처로 몰아가는 그 모습 정말이지 정상이 아니란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자기 동생 불쌍하다는 핑계로 제 일상을 감시하고 통제하려 드는 그 집요함에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저희 엄마가 운영하시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였어요. 대도시 근교에 아주 크게 지어놔서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찾고 꽤 유명한 곳이거든요. 신우가 어디서 그 소문을 들었는지 어느 날 저에게 올케 너네 엄마가 하는 카페 거기 진짜 대박이라며? 나 다음 주에 내 친구들 모임 있는데 거기 가서 하기로 했어. 사장 딸 신우가 갔는데 당연히 풀코스로 대접해 주겠지. 서비스 팍팍 주고 계산은 공짜로 처리해 주는 거 맞지? 저는 이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올케한테 놀라기도 했지만 너네 엄마라는 말에 더 놀랐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딱 잘라 거절했어요. 형님, 거기 저희 엄마가 직원들 두고 엄격하게 운영하시는 곳이에요. 제가 마음대로 공짜로 해드릴 권한도 없어요. 가시는 거 좋지만 공짜는 기대하지 마세요. 이랬더니 신우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해지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참나 올케 되게 빡빡하게 구네. 야, 솔직히 말해봐. 그런 대형 카페들 다 증여세 탈세하려고 차리는 거 아니야? 너네 집도 뻔하지 뭐. 내가 거기 가서 샅샅이 다 살펴볼 거야. 내가 신고하면 너네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거 한순간인 거 알지? 이러는데 협박도 이런 저질 협박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평생 정직하게 사업하며 세금 한 푼 안 밀리고 내신 분들인데 감히 그런 분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신고 운운하다니요. 제 친정을 발밑으로 보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믿는 신우가 그날따라 정말 얄미워 보였어요. 형님, 지금 저희 부모님 모욕하시는 거예요? 신고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신우는 더 세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그래, 내가 가서 똑똑히 봐줄게. 어디 잘난 척 하나 보자. 이러고는 끝까지 기세등등하더군요. 자기 친구들 데리고 가서 공짜 대접 안 해주면 탈세로 신고하겠다는 신우의 협박을 듣고 있자니 더 이상은 예의고 뭐고 지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님, 진짜 저희 엄마 카페 가시게요? 가시는 건 상관없는데 제가 미리 경고 하나만 할게요. 형님, 거기 가서 지금처럼 무례하게 굴거나 진상 떨면 아마 형님 우리 엄마한테 그 자리에서 뺨 맞으실지도 몰라요. 신우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더군요. 뭐? 뺨? 지금 나한테 협박하니? 너네 엄마가 감히 누구 뺨을 때려? 이러길래 저희 엄마 과거를 말해 주었습니다. 저희 엄마에 대해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 엄마가 여장부 스타일이거든요. 성격이 불같아요. 저희 고모 중에 친가 식구들 모두 포기한 기센 고모가 한 분 계시거든요. 저희 엄마한테 그 고모가 신우짓을 했는데 저희 엄마가 결혼하고 3년 정도 참다가 폭발해서 고모 따귀를 10대 넘게 때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그 상황을 보셨는데 아무 말씀도 못 하셨대요. 저희 엄마 기세에 눌렸었나 봐요. 저는 저희 엄마 과거를 얘기해 준 다음 신우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는 게 보이길래 우리 엄마는 상식 안 통하는 사람한테 손부터 나가는 사람이니까 어디 한번 우리 엄마 가게에 가서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죠. 안 그래도 형님이 나 괴롭히는 거 엄마한테 얼마 전에 말해놔서 형님 보자마자 우리 엄마한테 바로 싸대기 맞을 수도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허풍을 떠냐고 신우가 큰 소리를 쳤는데 신우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형님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고 웃었습니다. 엄마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당황해서 씩씩거리는 신우를 보는데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아 신우를 아주 가엾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형님, 가만 보면 형님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참 가난하신 것 같아요. 우리 친정이 좀 사는 게 그렇게 배 아프세요? 그래서 틈만 나면 제 직업 깎아내리고 부모님 사업까지 비꼬셨던 거예요? 이러고 비꼬 왔어요. 신우가 당황한 표정이길래 부모 잘 둔 것도 요즘은 능력으로 쳐주는데 몰랐냐? 나는 부모님 능력 덕분에 형님의 동생 기가 그렇게 살았으면 형님이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건데 그런 것도 모르냐? 앞으로 나를 볼 때마다 고맙다는 말은 3회 이상 해라. 이런 식으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해버렸습니다. 신우가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형님은 본인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남의 재력에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진정한 거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뜻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고 작정하고 올케를 괴롭혀요? 근데 어쩌죠? 형님이 아무리 비꼬아도 저는 걔가 짖나보다 하고 넘기면 돼요. 저는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집은 잘 살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신우 표정을 보니 신우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신우는 지금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길래 무시당하기 싫으면 무시당할 짓을 하지 마셨어야죠. 형님은 그냥 마음이 꼬인 악마 같은 사람인데 형님 같은 사람을 무시하지 누굴 무시하겠어요? 이랬거든요. 신우는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지더니 결국 오열했습니다. 서럽게 우는 척하며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 소매를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엄마, 쟤 말하는 것 좀 봐. 나보고 마음이 가난하대. 자기 집 잘 산다고 나를 아주 거지 취급하잖아. 어떻게 엄마 앞에서 나한테 저런 소리를 해. 우리 집안까지 무시하는 것 좀 봐. 신우는 시어머니가 당연히 자기 편을 들며 저를 꾸짖을 줄 알고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저는 시어머니가 혹시라도 신우 편을 들면 시어머니한테도 확실하게 할 말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울고 있는 신우의 손을 아주 냉정하게 뿌리치더니 혀를 쯧쯧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한 말 틀린 거 하나 없는데 왜 그러냐며 오히려 신우를 혼내더라고요. 본인이 봐도 신우가 저한테 너무한 적이 많았다고 하시더군요. 신우의 울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신우에게 네 올케 얼굴 좀 봐라.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애가 공부도 잘해서 공무원까지 됐고 결혼할 때 우리 집에 손 하나 안 벌렸는데 이런 복덩이가 들어왔으면 우리는 평생 며느리 떠받들고 살아야 하는 거야. 네가 뭔데 중간에서 시샘하며 애를 괴롭혀? 너야말로 네 동생 앞길 방해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엄마한테까지 어린애 취급받은 신우는 그 자리에서 바닥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짓은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자존심이 깎여나간 것에 분해하는 모습이 정말 가관이더군요. 저는 우는 신우에게 형님 혹시 불리하면 우는 스타일이셨어요? 얘기하다 우는 사람이 항상 피해자인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함께 아주 홀가분하게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도 그동안 누나의 돈 없는 행동에 질렸었는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라고요. 자기야, 아까 진짜 멋있었어. 우리 엄마가 저렇게까지 네 편 들어줄 줄은 몰랐는데 내가 진작 나섰어야 했는데 사실 나도 판단이 서질 않았어. 미안해. 이러는데 사실 남편은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신우에게선 거짓말처럼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가끔 시댁 모임에서 마주쳐도 예전처럼 비꼬거나 무시하는 말은커녕 제 눈치 보느라 바쁘더라고요. 특히 저희 엄마 카페 얘기만 나오면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어찌나 우습던지 뺨 수십 대의 전설이 확실히 효과가 있긴 있나 봐요. 신우가 박봉인이 뭐니 후려쳤던 직업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친정 부모님도 제가 신우랑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는 크게 웃으며 박수를 쳐주셨죠. 완전히 풀이 죽은 신우를 보면 앞으로는 한 번씩 비꼬고 놀려줄 생각입니다. 제가 그동안 당한 거 돌려주었고요. 넘치는 자신감으로 무례까지 저지르는 사람한테 예의를 다한다? 그런 거는 본인이 바른 사람이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를 더 괴롭혀도 된다고 허락하는 의미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이 사연에서처럼 완벽한 승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도 성질 있다는 거 정도는 보여줘야 하는 것 같네요.